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한상원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이 뭔가요? 정유화학 통틀어서 정유에서는 SOL이고요. 화학에서는 롯데정밀화학, OCI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근 푸틴 발언도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정상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을 좀 더 감안한 듯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SOL한테는 일시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은 가스 가격의 방향성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이 유지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안정화되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의견이 동일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안정화되는 속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는 속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푸틴의 발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실제로는 안정화되는 속도는 조금 저는 점진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푸틴의 발언들이 결국 가스 가격이 올라갔던 게 유럽과 러시아 간의 관계 이런 이슈가 접목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 사이드에서 영향은 분명 줄어들겠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겨울철 이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겨울철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반을 해보면 이러한 성수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 가스 가격이 이런 발언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속도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져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 안정화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또 탈탄소를 하면은 국제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제 유가 수준은 80불을 고지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는 세계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40%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럼 지금 친환경 전환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석유 수요가 더 급증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석유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전망치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치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탈탄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탈탄소 정책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랑 연관되어 있고,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사실 1, 2년 내에 급격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계획적인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석유 수요가 당장에 꺾여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충격 규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석유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황 대비 수요가 한 4에서 5%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항공유 같은 제품이 부진한데 항공 수요가 원활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수록 석유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항공 수요가 아직 정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한 5% 정도의 언더면 오히려 석유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정제 마진 얘기는 좀 해볼까요? 사실 정제 마진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요. 정유사들의 실적 어디가 가장 눈에 띌까요? 정유사들의 실적 당연히 저희가 한국에 정유사 4개 있는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순수 정유사라고 여겨지는 SOL의 실적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만큼 정유사들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제 마진이 올라온 게 약간 최근의 이슈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제 발표될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재고 관련 이익들이 발생하는 구간이었지만 3분기는 유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레벨의 유가가 막 크게 올라갔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3분기는 이러한 부분이 실적을 조금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정제 마진에 기인한 실질적인 수익성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 얘기 들어봤으니까 화학 이야기도 해볼게요. 앞서서 탑픽 종목을 롯데정밀화학과 OCI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연 정유화학 리포트 읽어보면 롯데정밀화학을 우선 탑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화학 제품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정 수요가 살아있거나 공급 차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하는 제품이 살아있는데 롯데 정밀화학의 ECH라는 제품이 수요도 견조한데 공급 차질도 큰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게 어떤 물질이죠? ECH라는 거는 에폭시에 대한 원재료인데요. 이 에폭시라는 제품은 뭐 페인트, 도료 이런 데 들어가는 건설, 조선과 지금 관련된 수요가 가장 많은 네. 물질이네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ECH가 화학 시황과 무관하게 조금 스프레드라는 수익성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CH를 만들기 위해서 병산되는 가성소다라는 부분도 공급 차질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정밀화학의 실적은 화학 시황과 무관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수소 관련해서도 암모니아가 좀 역할론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암모니아 유통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향후에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데 해외로부터 저렴한 그린 수소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미 국내 유통 시장을 잘 장악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에 이어서 아까 OCI 말씀을 주셨는데요. OCI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탈탄소 지향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더구나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데 OCI 어떻게 봐야 될까요? OCI가 이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사실 상당히 올라온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펀더멘털적으로 발표되는 매주 주간 단위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가스 가격의 하락, 그리고 중국 전력난의 완화, 그리고 미중 간의 화해 무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 업황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배제할 것이고 또 폴리실리콘이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전력난이 중국 업체들에게 공급 규제 이슈로 작용을 했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4분기가 태양광 수요 성수기입니다. 가장 설치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그 말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도 견조할 거고요. 현재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는 가격이 급격한 약세 전환 에 대한 우려는 뭐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은 태양광 셀이나 모듈 같은 제조 기업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태양광 셀 모듈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국내 업체가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난 분기에도 태양광 사업에서 좀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그래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마 현재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수익성 개선 속도는 기대보다 조금 더디다라고 보셔야 맞을 것 같고요. 5월을 저점으로 이제 수익성 지표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폴리실리콘 같이 업스트림, 즉 원재료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성 부진의 흐름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익성 부진한 흐름이 태양광의 정상적인 업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태양광 업황이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적 개선, 즉 수익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부진을 감안하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적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화학업종 3분기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사실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국면입니다. 4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3분기는 저희가 스프레드라는 업황 지표를 통해서 이미 뭐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드가 3, 4월을 고점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7월을 저점으로 8월, 9월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분기 평균으로 보면 3분기의 스프레드 레벨이 2분기 때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가 크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품별 차별화 현상이 작년 후반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4분기에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이에 기반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워낙 가스나 석탄 가격이 급등해서 원유 기반의 한국 업체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 석탄 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는 경쟁 설비의 가동 차질이 나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이 원가 경쟁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쟁 차질이 공급 차질이 미국에서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시아 시황까지는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좋았던 제품들을 중심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탑픽으로 화학업종 내에서 롯데 정밀화학과 OCI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탑픽 업종까지 들어봤고요. 앞으로 심도 깊은 리포트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한상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